안녕하세요. 저희는 미래일터 연구원 최은영 변호사, 오혜미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범위에 포함되는 직업성 질병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 경영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처벌 수준을 높이고 처벌 대상도 경영 책임자까지 확대하였기 때문에 처벌과 직결된 중대산업재해의 범위에 대해서 법 제정 당시부터 많은 이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제정된 법에서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해서 하위 법령에 위임해 둔 상태였기 때문에 논의가 계속되었는데요. 지난 7월 시행령 제정안이 발표되면서 그 직업성 질병의 범위가 구체화되었습니다. 시행령 제정안을 살펴보면 총 24가지 질병으로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는데요. 납, 수은, 크롬, 벤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중독, 혈액 전파성 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24가지 질병은 인과관계가 명확한가,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이 있는가, 피해 결과가 심각한가, 이 3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규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택배 물류 회사에서 집단 과로사, 즉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이 많은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 경우는 24가지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에도 제외되었습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업성 질병에 해당될 수 있는데 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제외되었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노동부는 인과관계의 명확성,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 그리고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정했다는 입장입니다. 뇌심혈관계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업무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중첩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업무상 요인인 과로나 스트레스만으로 발병하였다 하더라도 그 인과관계를 명백히 입증하기가 어렵고 상당 인과관계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산재보상보험법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직업성 질병의 경우 처벌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뇌심혈관계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2호를 살펴보면 다목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있는데요. 동시에 감옥에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본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고의 경우도 살펴보면 남옥에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만 중대산업재해인데요. 만약 부상자가 1명이 발생하여 치료를 하고 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아니지만 그 부상자가 치료 중 사망을 하게 되면 중대산업재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뇌심혈관계 질환 등으로 일정 기간 요양 중 사망을 한 경우 또는 사고로 상병을 입은 후 일정 기간 요양을 하던 중 사망을 한 경우 이를 중대산업재해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사망자의 발생과 관련해서 치료 중 사망을 제외한다 등의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면 이를 중대산업재해로 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치료 중 사망, 사고로 치료 중 사망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즉 업무상 사망에만 해당된다면 법률의 문헌 해석상 중대산업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이전에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와 중증 상태로 오랜 기간 요양 중인 경우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한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한 의무 부여 필요성과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필요성은 동일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도출되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 포함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시행령안의 입장과 같이 사업주,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뇌심혈관계 질환 등의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결국 실질적으로는 사망사고, 중독사고 등에만 법 집행이 되어 법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없을까요? 또한 재해자의 해당 질병이 산업재해로조차 인정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업재해 협조가 없으면 산업재해가 인정되기 왜 어려운지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산재 처리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장 의견서를 제출을 받게 되고 공단 처분 시에 이러한 사업장 의견서상의 사실관계를 참고해서 재해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이나 근무 내용, 근무 환경과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에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면 사업주나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에 의존을 해서 재해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협조가 없게 되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생겨 산재로 인정되는 데 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병들에 해당돼서 산재로 인정돼서 요양급여나 휴업급여가 지급되는지 여부는 재근로자나 가족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간과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은 기업에서 해당 질환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을 채용해서 배제시키게 된다는 점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잠재적인 처벌 위험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가족력이 있거나 기자질환이 있거나 또는 치료 경력이 확인되는 자 등과 같은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들과의 채용 계약 자체를 기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도 사업주, 경영 책임자들이 보건 확보를 하여 예방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질병이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로 포함시키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네,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보다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거나 벌칙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직무 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조치 규정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또는 교대 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작업 환경 등의 개선 대책 마련, 근로시간 관련 근로조건 개선, 그리고 건강 증진 프로그램 시행 등의 조치 내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그 내용이 너무 추상적입니다. 어느 정도의 개선 조치나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의무이행이 되는지가 불명확하여 사실상 실효성과 강제력이 떨어지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조항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준을 설정해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개선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벌칙 규정을 적용해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부분을 개정하거나 강화할 수 있을까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130조에서는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들에게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뇌심혈관계 질환과 관계가 깊은 야간 작업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현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벌금형 부과를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보건 조치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79조에서는 휴게시설, 제81조에서는 수명장소 등의 설치에 대해서 이미 정하고 있는데요. 이 조항들 역시 구체적이지 않아서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높은 야간, 교대 근로자들을 위하여 휴게시설, 수면장소의 이용이 실효성 있게 보장되는 법적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